안녕하세요. 세대공감 아카이브입니다. 오늘은 며느리의 이중생활 에피소드 9번째 시간으로 며느리의 폰 속에는 두 번째 가족이 있었다. 입니다. 가끔은 가장 가까운 사람의 비밀이 가족을 가장 멀리 떨어뜨려 놓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느 순간부터 며느리의 웃음이 조금 어색하다고 느꼈습니다. 옆에 있어도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사람처럼. 그리고 그날 우연처럼 보이지만 피할 수 없었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처음 보는 남자와 아이, 그리고 그 위에 적힌 단 한 줄, 우리 가족. 그 순간부터 이 집의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녁 7시 반, 식탁 위에서 따끈한 음식 냄새가 퍼졌다. 오랜 하루를 견딘 집안이 잠시 숨을 고르는 듯 했다. 며느리는 환한 미소로 국을 덜어내며 어머니 더 드세요 하고 정성껏 건넸다. 손녀에게는 젓가락을 챙겨주고 남편에게는 반찬을 떠주며 누구보다 다정하고 세심한 아내이자 엄마의 모습 그대로였다. 시어머니는 그런 며느리를 보며 늘 고맙다고 생각해왔다. 바쁜데도 살림을 챙기고 직장 다니면서 육아도 하고 힘든 기색 없이 늘 웃으며 가족을 돌봤다. 하지만 요 며칠 사이 그 웃음은 어딘가 조금 달라 보였다. 지금도 분명 웃고 있지만 그 미소가 얼굴에만 있고 마음까지는 닿아 있지 않은 느낌이다. 식사 중 며느리의 스마트폰이 띠링하고 울렸다. 아주 짧은 알림음이지만 그 소리가 식탁 위에 놓여있던 공기를 흐릿하게 흔들었다.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은 척 젓가락을 들고 있었지만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리고 그 짧은 떨림을 숨기기 위해 더 밝은 미소를 억지로 끌어올렸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회사 단톡이에요. 그 말은 자연스러웠지만 휴대폰을 뒤집어 화면을 바닥으로 향하게 하는 손동작만큼은 어색하게 빠르고 조심스러웠다. 손녀가 엄마, 내일 유치원 소풍 가는 날이야 하고 들뜬 목소리로 외치자 며느리는 그제야 환하게 웃으며 맞다 맞다. 엄마가 내일 도시락 맛있게 싸줄게 하고 손녀를 안아 올렸다. 그 장면만 보면 이 가족 안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어 보였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에는 아까의 스마트폰 순간이 자꾸 머물렀다. 며느리는 식탁을 정리한 뒤 거실에 앉아 손녀와 장난을 치며 환하게 웃었다. 아들은 TV 뉴스를 보며 리모컨을 만지작거렸다. 그 모든 장면이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더 불안했다. 그러던 중 스마트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도 며느리는 즉시 화면을 확인했고 표정이 아주 잠깐 굳었다. 아이를 안고 있던 손이 미세하게 굳었다가 다시 부드러워졌다. 시어머니는 잠시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며느리도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둘 사이에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서로 다른 감정이 흐르고 있었다. 며느리는 평소보다 더 밝은 목소리로 어머니, 내일 반찬 뭐 해드릴까요? 하고 묻고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너도 힘들 텐데 하고 답했다. 하지만 서로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잠시 후 아들과 손녀가 방으로 들어간 뒤 거실에는 단둘만 남았다. 며느리는 스마트폰을 조용히 가방 안에 넣고 지퍼를 완전히 닫아두었다. 마치 절대 다시 꺼낼 수 없도록 봉인하는 것처럼. 그 장면 하나만으로 시어머니는 확신할 수 있었다. 오늘은 뭔가가 달랐다.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다. 하지만 그 힌트가 무엇인지, 그 비밀이 어디에서 드러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태였다. 평화로운 저녁이 끝나갈수록
시어머니의 마음속에서는 자꾸만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자라나고 있었다. 밤 9시 반이 가까워지자 집안은 하나둘 불이 꺼졌다. 남편과 손녀가 방 안으로 들어가고 며느리는 설거지를 하기 위해 부엌으로 향했다. 시어머니는 거실을 정리하며 쿠션을 바로놓고 TV 리모컨을 제자리에 두었다. 평소처럼 하루가 조용히 마무리되는 시간이었다. 그때 소파 옆에 놓인 며느리의 가방이 눈에 들어왔다. 며느리는 집에 오자마자 소파 옆에 그대로 내려두었고 방금도 부엌으로 가면서 가져가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순간 멈칫했지만 곧 스스로를 다독였다. 정리해줄까? 저기 두면 내일 아침에 또 정신없을 텐데. 가방을 방에 옮겨두는 것은 어머니로서 함께 사는 가족으로서 아주 자연스러운 행동이었다. 그저 도와주려는 마음이었다. 시어머니는 가방을 들어 올렸다. 그런데 손잡이를 잡아 올린 순간 가방 안쪽에서 묵직한 소리가 느껴졌다. 딱 그 감각. 가방 속 금속, 전자기기, 화면 유리. 낮 동안 느꼈던 그 기분 나쁜 예감과 겹쳐졌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젓고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괜히 쓸데없는 생각 그만하자. 그냥 방에 갖다 두자. 정말로 그럴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방으로 향하려고 몸을 돌리는 순간 가방의 지퍼가 완전히 닫히지 않은 틈으로 작은 파우치가 살짝 밀려나와 있었다. 지퍼가 덜 닫혀 있었던 탓에 가방의 무게 중심이 변했는지 파우치가 바닥 쪽으로 조금씩 움직였다. 시어머니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잡으려 했지만 너무 늦었다. 파우치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툭! 파우치 입구가 절반쯤 열리면서 검은 스마트폰이 바닥에 굴러나왔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아까 식탁에서 올렸던 휴대폰,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알림을 확인하던 며느리의 휴대폰, 그리고 지금 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 휴대폰. 분명 똑같이 생기지 않았다. 거실 테이블 위에 며느리가 사용하는 휴대폰이 그대로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금 바닥에 떨어진 이 스마트폰은 무엇인가? 누구의 것이고 왜 가방 안에 숨겨져 있었는가? 시어머니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손이 떨렸을 뿐 휴대폰을 확인하려는 의지가 있어서는 아니었다. 그저 바닥에 떨어진 걸 다시 넣어두려는 마음이었다. 시어머니는 허리를 굽혀 휴대폰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손에 닿는 순간 차갑고 낯선 금속의 온도가 느껴졌다. 이건 평범한 물건이 아니었다. 들어서는 안 될 어떤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이상한 불길함이 손끝에서 퍼져왔다. 시어머니는 그것을 가방에 다시 넣으려 했지만 그 순간 부엌 쪽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멈췄다. 냄비 뚜껑을 닫는 소리가 들리고 며느리의 발걸음이 거실 쪽으로 가까워졌다. 시어머니는 휴대폰을 쥔 그대로 멈춰 서 있었다. 가방을 정리해 주려다 떨어졌다는 설명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지금 당장 말한다면 그것이 변명처럼 들릴 것만 같았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부엌에서 걸어 나오는 며느리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어색한 침묵이 거실 한가운데 서서히 자리 잡았다. 그리고 이 침묵은 곧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의 순간으로 이어지게 된다. 부엌에서 걸어 나온 며느리는 손을 닦으며 평소처럼 환하게 웃었다. 어머니, 커피 드릴까요? 그 말투에는 아무 걱정도, 아무 비밀도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따뜻함이 있었다.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한 채 검은 휴대폰을 쥔 손을 천천히 가방 쪽으로 내렸다. 마음속에서는 수십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려 애썼다.
괜찮다. 나더라. 시어머니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냉장고 쪽으로 걸어가는 동안 시어머니는 떨리는 숨을 고르며 휴대폰을 가방 안에 넣으려 했다. 정말로 그럴 생각뿐이었다. 그런데 가방 안쪽에서 딸깍하고 아주 작은 소리가 났다. 떨어질 때 화면이 켜져 있던 휴대폰이 어깨끈의 금속 장식에 스치면서 잠금 화면이 다시 활성화된 것 같았다. 어둠 속의 화면이 갑자기 밝아지며 시어머니의 시선이 본능적으로 끌렸다. 그리고 화면 한가운데에 보인 문구 비밀번호 1의 시도 실패. 그 글자가 귀에 대고 속삭이는 것처럼 들렸다. 이제 한 번만 입력하면 모든 숨겨진 진실이 열릴 수도 있었다. 시어머니는 휴대폰을 조용히 손바닥 위로 올렸다. 심장이 뛰는 소리가 방 안의 공기를 밀어낼 만큼 크게 느껴졌다. 그 순간 며칠 전의 사소한 장면이 번개처럼 머릿속을 스쳤다. 맷돌 소리를 덮기 위해 TV 소리를 올리던 저녁, 식탁에서 가계부를 보던 며느리가 빨간 펜으로 4자리 숫자를 적었다가 급하게 지우던 모습, 그 숫자가 어쩌면 비밀번호일 거라는 생각이 이유도 설명도 없이 강하게 다가왔다. 확인하려는 게 아니다. 그냥 이 느낌이 너무 무섭다. 시어머니는 자신에게 그렇게 속삭였지만 손가락은 이미 화면 위에서 떨리고 있었다. 4자리 숫자를 입력했다. 그 순간 화면이 열렸다. 빛이 번쩍하면서 홈 화면이 펼쳐졌고 가장 처음 보인 것은 사진첩 앱의 새 앨범이었다. 제목은 단 2글자, 우리 가족. 그 단어가 시어머니의 눈을 찌르는 듯 들어왔다. 숨이 막히고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듯 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거의 본능적으로 그 앨범을 눌렀다. 사진이 1장, 2장, 3장 넘어갔다. 화면 속에는 며느리가 아이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고 옆에는 낯선 남자가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다. 소파에 앉아 함께 찍은 가족 사진, 야외에서 찍은 생일 파티 사진, 리조트 수영장에서 찍은 사진. 사진 속 3사람은 조금도 어색하지 않은 진짜 가족의 표정을 하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부엌 쪽의 발걸음이 다시 거실로 향했다. 며느리가 손에 컵을 든 채 걸어오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2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멸치 국물 냄새가 사라질 정도로 거실의 공기가 단번에 얼어붙었다. 말은 없었다. 하지만 서로의 눈빛만으로 이미 모든 걸 알아버린 순간이었다. 거실 한가운데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마주 서 있었다. 컵을 들고 있던 며느리의 손이 덜컥 흔들리며 컵 안의 커피가 바닥에 몇 방울 떨어졌다. 어머니, 그거 내려놓으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떨림 속에는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입술이 마르고 손이 떨렸지만 그 어떤 말도 먼저 꺼낼 수 없었다. 그 화면이 사진 속 3사람이 떠오르는 그 장면이 입을 붙잡고 있었다. 어머니, 오해예요. 진짜 오해예요. 그냥 내려놓으시면 제가 설명할게요, 제발. 그 말이 끝나기 전 시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차올랐다. 말없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휴대폰을 가슴께로 끌어안았다. 그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바뀌었다. 절박함에서 분노로 2 손이 덜덜 떨리고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거 제 사생활이에요. 왜 남의 휴대폰을 멋대로 보세요? 떨리는 외침이 거실에 울렸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숨을 들이키며 겨우 목소리를 짜냈다. 사생활? 사생활이라고?
그 한마디 안에 배신감과 충격과 공포가 다 담겨 있었다. 가족을 속이고 남편을 속이고 애까지 속이고 그게 사생활이라고? 며느리는 눈을 치켜 올리며 외쳤다. 그건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무도 몰라야 했던 사정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된 거예요. 울음인지 비명인지 알 수 없는 소리가 며느리의 입에서 터져 나왔다. 그리고 마치 모든 것을 감추려는 듯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다. 시어머니도 더는 참지 못했다. 목소리가 갈라져 울부짖었다. 누구야? 저 남자가 누구야? 저 아이는 누구냐고. 대체 우리한테 뭘 숨긴 거야? 거실의 공기가 흔들렸다. 부엌에서 떨어뜨린 컵이 바닥에서 굴러다니며 서걱거리는 소리가 긴장감을 더했다. 말해. 이제 다 말해. 그 집 애하고 그 남자하고 대체 어떤 사이냐고. 며느리는 더는 버티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물과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얼굴이었다. 말했잖아요. 아무도 몰라야 했다고. 그러니까 제발 건드리지 말았어야 했어요. 시어머니는 숨을 몰아쉬며 그 말의 의미를 해석하려 했다. 아무도 몰라야 했다? 건드리지 말았어야 했다? 이 두 문장은 가족 전체를 뒤흔드는 더 큰 비밀이 존재한다는 걸 암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잠든 줄 알았던 누군가가 거실로 걸어 나오기 시작했다. 거실에 울려 퍼진 울부짖음이 잠든 집안을 완전히 깨워버렸다. 방 안에서 발소리가 나더니 남편이 졸린 눈을 비비며 거실로 걸어 나왔다. 무슨 일이에요? 왜 소리가? 남편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거실 중앙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아내, 그리고 손에 휴대폰을 쥔 채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 그 두 장면을 동시에 본 순간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다. 무슨 일이야? 대체 무슨 일이야? 남편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 어머니와 아내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아내는 바닥에 손을 짚은 채 떨리고 있었고 어머니는 휴대폰을 가슴께로 끌어안고 있었다. 남편은 본능적으로 아내에게 다가갔다. 왜 울고 있어? 누가 뭐라고 한 거야? 그 말에 시어머니의 감정이 다시 불붙었다. 아들은 어머니의 떨리는 눈빛을 보며 다시 아내를 바라봤다. 지금 무슨 일인데? 아내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아니야, 아니야, 아무 일 아니야. 그냥 우리 그만해요. 하지만 어머니는 더는 멈출 수 없었다. 숨이 가빠지고 목소리가 갈라진 채 외쳤다. 내 폰 안에 있던 남자랑 아이는 뭐야? 우리 가족이라고 적힌 사진은 뭐냐고.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뭐라고? 며느리가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그만, 제발 그만하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설명할 수 있어요. 남편은 아내의 어깨를 붙잡았다. 무슨 말이야? 무슨 설명? 사진? 남자? 아이? 대체 무슨 얘기야? 아내는 고개를 흔들며 울부짖었다. 그게 전부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사정이 있다고 했잖아요. 아들이 어머니에게 다가갔다. 어머니, 휴대폰 잠깐만 보여주세요. 제가 확인할게요. 어머니는 몸을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다. 마치 마지막 남은 힘으로 막아내는 사람처럼 휴대폰을 품에 더 깊숙이 끌어안았다. 안 돼. 네가 보면 이 집은 끝이다. 그 말을 들은 남편의 눈이 흔들렸다. 끝? 지금 이 집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다. 그렇게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진짜 아니었어요. 그냥 아무도 몰라야 했던 거예요. 그게 다였어요. 아들은 충격으로 서 있다가 결국 주저앉듯 의자에 털썩 앉았다. 며느리는 아들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아들은 손을 뻗어막았다. 잠깐 아무 말도 하지 마. 거실에 또다시 정적이 떨어졌다. 하지만 이번 정적은 조용한 평화가 아니라 파국 직전의 고요였다. 그리고 그 순간 울린 문자 알림음 하나가 이 집의 운명을 또 한 번 바꾸게 된다. 거실은 누구도 말을 잇지 못할 만큼 무겁고 조용했다. 남편은 멍하니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고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손으로 감싸쥐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휴대폰을 품에 안고 숨을 길게 들이쉬고 내쉬며 그 작은 기계를 놓지 못했다. 그때였다. 띠링. 맑고 또렷한 알림음이 거실에 울렸다. 그 소리는 조용한 밤 공기 속을 가르며 세 사람의 심장을 동시에 먹게 만들었다. 그 알림음은 시어머니가 품에 안고 있는 검은 휴대폰에서 울려나왔다. 아들이 고개를 번쩍 들었다. 며느리는 숨이 멎은 것처럼 몸을 굳혔다. 시어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다. 지금 방금 들린 건 뭐예요? 대답할 사람은 아내였다. 하지만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한 번의 알림음만으로 숨기고 있던 모든 진실이 벗겨지는 듯했다. 휴대폰 화면이 다시 켜졌다. 잠금 화면에는 새 메시지가 도착했다는 문구가 선명하게 떠 있었다. 발신자 지호 아빠. 내용 미리 보기. 혜진아, 오늘 아이 잠들. 며느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아들의 눈도 동시에 커졌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팔에서 힘이 빠져 휴대폰을 천천히 허벅지 위로 내려놓았다. 멸치 국물 냄새도, TV 소리도, 냉장고의 윙 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는 순간이었다. 아들은 휘청거리며 휴대폰 쪽으로 다가갔다. 혜진아, 지호 아빠. 그 이름 세 글자를 말하는 것만으로도 아들의 목소리는 산산조각 나듯 흔들렸다. 며느리는 고개를 저으며 바닥에 머리를 숙였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그런 거 아니에요. 하지만 아들은 멈추지 못했다. 떨리는 얼굴로 믿지 못하겠다는 눈으로 말했다. 우리의 이름도 지호잖아. 지호 아빠? 그러면 도대체 누구 아빠라는 거야? 그 질문은 흉기보다 날카롭게 며느리의 가슴을 찔렀다. 그만해. 제발 그만해. 며느리는 울부짖으며 머리를 감쌌다. 그러나 알림음은 멈추지 않았다. 두 번째 알림이 이어졌다. 띠링. 혜진아, 오늘 너무 보고 싶다. 내일 이야기하자. 아들은 다리가 풀려 벽에 손을 짚으며 버텼다. 시어머니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휴대폰을 내려다보았다. 숨길 수 있는 단계는 이제 끝이었다. 그 누구도 모르는 척 지나칠 수 있는 순간이 아니었다. 그리고 아들은 마지막 힘으로 한 문장을 짜내듯 말했다. 혜진아, 지금 당장 설명해. 아들의 한마디가 거실을 멈춰 세웠다. 혜진아, 지금 당장 설명해. 그 문장을 듣는 순간 며느리는 바닥에 두 손을 짚은 채 그대로 주저앉았다. 울음소리는 흉통처럼 가슴을 파고들었고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몸이 격하게 흔들렸다. 말해, 제발 말해줘. 아들의 목소리는 무너지기 직전이었다. 며느리는 천천히 얼굴을 들었다. 눈물로 젖은 얼굴, 떨리는 입술,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저 아이는 제 아이예요.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아들의 손이 허공에서 굳었고 시어머니는 숨조차 쉬지 못했다. 지호는 제 아이예요. 며느리는 가슴을 쥐어짜듯 말을 이었다. 결혼하기 전에 낳았던 아이예요. 아들의 얼굴은 충격과 혼란과 무너짐이 뒤섞인 표정으로 일그러졌다. 나랑 결혼하기 전에? 네. 그때 아무도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미혼모라는 이유로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친구도 가족도 그 누구도 제 편이 아니었어요. 며느리는 숨을 몰아쉬며 계속 말했다. 그 아이가 태어나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없었어요. 어린 나이에 매일 무너지기만 했어요.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다. 그때 지금 사진 속 남자가 저를 버티게 해준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아들의 눈이 흔들렸다. 그러나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다. 근데 우리는 끝났어요. 그 사람과도 끝났어요. 아이를 제가 데리고 있을 형편이 안 돼서 결국 그 집에서 아이를 키우게 됐어요. 시어머니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래서 그 아이는 그 집 아이로 살고 있는 거냐? 며느리는 눈을 감았다. 네. 저는 그 아이에게 엄마라는 이름을 뺏은 사람이에요. 남편은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럼 사진들은 뭐야? 그 사람과 다시 만난 거야? 아니에요. 며느리는 고개를 크게 저으며 울부짖었다. 다시 만난 게 아니에요. 가끔 한 달에 한 번. 그 아이의 생일, 학교 발표회 같은 날. 잠깐 얼굴만 보고 돌아오는 거예요. 딱 2시간. 그게 제가 허락받은 전부예요. 남편의 손이 떨렸다. 그럼 왜 숨겼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며느리는 무너져 내리는 듯 목소리를 떨었다. 당신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나 때문에, 아이 때문에, 당신 인생을 무너뜨릴까봐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남편의 얼굴에서도 눈물이 떨어졌다. 그럼 지금은? 아들의 목소리는 부서진 사람의 목소리였다. 며느리는 눈을 감았다. 지금도 그 선택이 옳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숨기고 싶어서 숨긴 게 아니라 지키고 싶어서 숨겼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저는 두 가족을 만든 게 아니라 어느 가족에서도 엄마가 될 수 없었던 여자였어요. 거실은 숨조차 쉴 수 없는 침묵에 잠겨 있었다. 아들은 소파 모서리에 기대고 앉아 어둠 속에서 천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며느리는 눈물에 젖어 거실 바닥에 앉아 고개를 떨군 채 말을 잇지 못했다. 그때였다. 시어머니가 탁자에 손을 짚고 천천히 일어섰다. 그 눈빛은 눈물과 분노와 상처가 뒤섞여 있었다. 얼마나 오래 우리를 속인 거냐. 며느리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한 걸음 다가왔다. 네가 힘들었다는 거 알아. 젊었을 때 상처받았다는 것도 다 알겠어. 순간 며느리는 고개를 들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지금까지와 달랐다. 분노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못난 인생을 살아왔다고 해도 우리 아들을, 내 아들을 속이면 안 됐어. 그 말에 분위기가 흔들렸다.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엄마의 처절한 보호 본능이었다. 내 아들은 평생 착하게만 살아온 애야. 상대방에게 상처 줄까봐 늘 먼저 참는 애였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런 애를 그렇게 속였다는 게 난 견딜 수가 없어. 며느리는 눈물을 쏟으며 손을 뻗었다. 어머니, 의도한 게 아니었어요. 저도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숨기고 싶지 않았으면 처음부터 말했어야지. 거실에 울림이 터졌다. 아들이 가볍게 움찔할 정도로 큰 목소리였다. 시어머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넌 우리 아들을 이용한 거야. 행복한 얼굴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같은 시간에 다른 아이를 가슴에 품고 살았던 거 아니야? 며느리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그런 건 절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절망에 가까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내 인생도 힘들었겠지. 내 사정도 있었겠지. 근데
그 다음 문장은 거실의 모든 공기를 갈아엎었다. 내 아들이 내 사정 뒤에 숨어서 울고 있는 꼴은 나는 절대 못 본다. 아들이 작게 엄마하고 불렀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다. 오늘 밤 이대로는 같이 있을 수 없다. 내 아들을 더 올릴 거면 이 집에 있을 자격이 없어. 며느리는 숨을 삼키며 손으로 바닥을 짚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입술로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네가 미워서가 아니라 내 아들을 지키고 싶어서 그런 거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말릴 힘도 판단할 힘도 남아있지 않았다. 며느리는 주저앉은 자리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눈물과 떨림으로 가득한 채였다. 그리고 그 순간 울린 초인종 소리가 모두를 멈춰 세웠다. 초인종 소리가 다시 한번 울렸다. 세 사람 모두 움직이지 못한 채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다. 시어머니는 눈을 찌푸리며 문 쪽을 노려봤다. 아들은 무거운 몸을 일으켜 현관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며느리는 숨이 멎은 사람처럼 굳어 있었다. 아들이 도어락 화면을 켰다. 문 앞에 선 남자가 화면에 선명하게 비쳤다. 사진 속 남자였다. 아들의 손이 심하게 떨렸다. 가슴 속에 불덩어리가 올라오는 듯 했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자 사진 속 남자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잠깐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혜진 씨 있죠?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여긴 왜 왔습니까? 남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오늘 오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아이가 밤새 울어서 그 한마디에 며느리가 무너진 듯 몸을 떨었다. 남자는 며느리를 보자 숨을 삼켰다. 혜진 씨, 아이가 지금 병원에 있어요. 거실의 공기가 또다시 산산이 깨졌다. 며느리는 눈이 휘둥그레지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무슨 소리예요? 아프다고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열이 40도 가까이 올라서 계속 엄마 찾으면서 울어요. 아들은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숨을 쉬는 것조차 어려웠다. 그 아이가, 내가 숨겨온 그 아이가 지금 아픈 거야? 며느리는 울음을 억누르지 못했다. 가야 돼요. 지금 당장 가야 돼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팔을 붙잡고 눈물 섞인 목소리로 떨며 말했다. 가고 싶은 마음은 이해해.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우리 아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 며느리는 눈물로 시어머니의 손을 바라봤다. 아이예요. 제 아이예요. 지금 엄마 찾으면서 울고 있다잖아요.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아이 불쌍한 것도 알아. 하지만 지금은 내 아들이 더 아프다. 아들은 두 사람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가슴이 갈라질 듯한 고통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사진 속 남자는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다. 저는 싸우러 온 거 아닙니다. 책임도 떠넘길 생각 없어요. 그냥 아이가 엄마를 간절히 찾고 있어서. 남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 거실 안의 공기를 느끼며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오늘 여기까지 온 게 실수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근데 정말로 아이가 혜진 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말에 며느리의 다리가 힘을 잃고 휘청거렸다. 아들이 반사적으로 며느리를 붙잡았다. 두 사람의 팔이 잠시 맞닿았지만 그 안에는 사랑도 미움도 끝도 없었다. 그저 고통만 있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숨을 몰아쉬듯 말했다. 혜진아, 가고 싶으면 가. 아들의 한마디는 거실의 모든 공기를 바꿔놓았다. 혜진아, 가고 싶으면 가. 그 문장을 듣는 순간 며느리는 숨을 삼키며 아들의 눈을 바라봤다.
아들의 눈에는 미움과 사랑, 상처와 혼란이 동시에 있었다. 그 어떤 감정도 명확하지 않았지만 딱 하나만은 분명했다. 아직 정답을 내릴 힘이 없다.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가도 괜찮아요?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시선을 피한 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다. 그 끄덕임이 허락인지, 포기인지, 사랑인지, 분노인지 아무도 판단할 수 없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눈가를 적셨다. 말을 막고 싶었지만 입을 다물었다. 지금 어떤 말도 상처가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가방 하나를 챙겼다. 옷도 화장품도 신발도 챙기지 않았다. 그저 손에 잡히는 한 벌과 아이 얼굴이 담긴 작은 사진 한 장만 넣었다. 현관에 서자 아들이 뒤에서 조용히 불렀다. 혜진아. 며느리는 천천히 돌아봤다. 아들의 눈이 붉어져 있었다. 미안해요. 당신이 상처받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아들이 말했다. 지금은 원망하는 것도, 붙잡는 것도, 보내주는 것도, 어느 것도 제대로 못하겠어.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었다. 찬바람이 스며들었다. 문 밖에는 사진 속 남자가 서 있었다. 서로 눈이 마주쳤지만 그 안에는 미련도 감정도 없었다. 그저 부모의 얼굴이었다. 며느리가 한 걸음 나가려는 순간 아들이 끝내 시선을 떼지 못한 채 말했다. 다녀와. 그 한마디는 허락도 아니고 작별도 아니고 화해도 아니었다. 그저 멈추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문장이었다. 며느리는 조용히 문을 닫았다. 텅 빈 거실에는 아들과 시어머니만 남았다. 아들은 소파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도 그 옆에 조용히 앉았다. 둘은 서로를 위로할 힘이 없었지만 서로를 완전히 등지지도 않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둘 사이에 한참 동안 조용한 시간이 흘렀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 것 같지만 누구에게도 끝난 것이 아니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그날 밤 며느리가 아이에게 가도록 보내줬을까요? 아니면 잡았을까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어요? 엄마가 그러는데 다음 이야기를 만들 힘은 구독과 좋아요에서 나온대요. 꼭 눌러주셔야 해요. 알겠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다음 이야기로 또 만나요. 안녕!